지금 당장 고개를 들어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공간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둘러보십시오. 책상 위에는 언제 마셨는지 모를 말라버린 커피 잔과 정체 모를 서류 뭉치들, 그리고 1년 넘게 쓰지 않은 잡동사니들이 뒤엉켜 있습니까? 옷장을 열면 언젠가 살을 빼면 입겠다거나 나중에 유행이 돌아오면 입겠다는 막연한 핑계로 5년 넘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낡은 옷들이 꽉 들어차서 문이 잘 닫히지 않습니까? 혹시 베란다 구석이나 다용도실에는 뜯지도 않은 택배 상자와 언제 썼는지 기억도 안 나는 쇼핑백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산처럼 쌓여 있지는 않나요? 만약 이 질문들에 가슴이 철렁했거나 애써 시선을 피하고 싶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가장 강력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단순히 청소 좀 하고 사세요라는 뻔한 잔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왜 늘 제자리인지, 여러분이 왜 아침마다 이유 없는 무력감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 0.1%의 부자들은 강박적일 정도로 자신의 공간을 비워내는지, 그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뇌과학적 진실과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파헤쳐 드리려 합니다. 단언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은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머리카락 하나조차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청소는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난한 뇌를 부자의 뇌로 개조하는 가장 정밀하고 강력한 뇌수술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잡동사니는 당신의 뇌를 마비시키는 시각적 노이즈이자 인지적 독극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이 지저분한 이유를 성격 탓이나 시간 부족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좀 게을러서 혹은 요즘 업무가 너무 많아서라고 합리화하죠.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지저분한 환경은 단순한 게으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두엽이 실시간으로 공격받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소의 스테파니 맥메인스 교수팀은 인간의 뇌가 물리적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아주 정교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의 시야에 다양한 잡동사니를 노출시킨 뒤 fMRI로 뇌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간의 시각 시스템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야에 물건이 많아지면 뇌는 그 모든 물건을 개별적인 정보로 인식하고 처리하려 듭니다. 잡동사니 하나하나가 뇌에게 나 좀 봐줘, 나 치워줘, 나 여기 있어라고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는 시각적 소음과 같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경쟁적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무관한 자극들이 당신이 정말 집중해야 할 목표와 뇌자원을 두고 싸우는 현상입니다. 이 소음들이 뇌의 작업 기억 용량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집중력은 바닥을 치고 정보 처리 속도는 급격히 느려집니다. 컴퓨터로 치면 배경에 수백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아가서 정작 중요한 작업을 할 때 렉이 걸리고 다운되는 상태와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늘 결정장애에 시달리고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그들이 선천적으로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주변의 잡동사니에 뇌의 연산 능력을 다 뺏겨서 정작 돈을 벌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쓸 에너지가 남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잡동사니를 처리하느라 과열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더러운 집은 당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의 공장입니다. UCLA의 일상생활 및 가족연구센터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관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32가구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집안 환경이 거주자의 신체 호르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무려 9년 동안 추적 조사했죠. 이 연구진은 집안에 물건이 가득 찬 환경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의 타액을 정기적으로 검사했는데 그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하루 종일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코르티솔은 본래 원시 시대의 맹수를 만났을 때처럼 생존을 위협받는 비상 상황에서 에너지를 폭발시키기 위해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조차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뇌가 집을 휴식처가 아닌 위협적인 전쟁터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쌓여있는 설거지, 산더미 같은 빨래,
발 디딜 틈 없는 거실은 뇌에게 끝나지 않은 할 일 목록을 끊임없이 시각적으로 들이밉니다. 뇌의 편도체는 이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우리 몸에 계속해서 스트레스 신호를 보냅니다.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우리 뇌에서 기억과 감정을 조절하는 핵심 부위인 해마의 크기가 물리적으로 줄어듭니다. 즉, 환경이 지저분하면 당신의 지능과 정서 조절 능력이 실제로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말 내내 집에서 쉬었는데도 월요일 아침보다 더 피곤한 과학적 이유입니다. 부자들은 이 메커니즘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호텔 같은 미니멀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취향이나 허세가 아니라 자신의 뇌를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최상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치밀한 자기 경영 전략입니다. 공간이 정돈되지 않으면 뇌는 결코 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물건에 집착하고 부자는 공간의 가치에 투자합니다. 경제학에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지불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에 미련을 두느라 더 큰 손해를 보는 현상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심리적 기제는 이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라는 집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특히 서울의 평당 부동산 가격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라면 한 평당 가격이 수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그 귀하고 비싼 공간에 10만 원짜리 안 쓰는 가전제품이나 3만 원짜리 유행, 진한 옷들을 쌓아두는 것이 과연 경제적인 선택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물건의 구입 가격에만 매몰되어 그 물건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의 월, 임대료 가치와 자신의 뇌가 누려야 할 평온함이라는 기회비용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공간을 과거의 흔적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하며 스스로를 물건의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반면 부자들은 공간을 현재의 효율성과 미래의 기회를 만드는 생각의 공장으로 활용합니다. 부자들에게 빈 공간은 창의성이 샘솟는 여백이자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상하는 전략 기지입니다. 그들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치가 다한 물건을 가차없이 버립니다. 비우는 것이 곧 채우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움켜쥐고 있는 손에는 절대로 새로운 기회의 금괴를 담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버리지 못하는 그 물건이 사실은 당신의 불을 가로막는 가장 큰 비용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결정 피로가 당신의 성공 에너지를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하루에 내릴 수 있는 양질의 결정 횟수는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결정 피로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수많은 옷들 사이에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순간 지저분한 책상에서 필요한 펜 하나를 찾으려 뒤적거리는 그 사소한 순간마다 당신의 소중한 의지력 에너지는 야금야금 깎여나갑니다.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천재들이 왜 매일 똑같은 디자인의 옷만 입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위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삶의 불필요한 선택지들을 극단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지저분한 집은 결정 피로의 온상입니다. 물건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무엇부터 정리할지 고민하다가 이미 뇌가 지쳐버립니다. 정작 중요한 투자 판단이나 사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뇌는 이미 번아웃 상태에 빠져 대충 판단하게 됩니다. 가난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라 잘못된 환경 설정이 만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주변을 단순화하십시오. 물건이 줄어들수록 당신의 뇌는 더 명료해지고 에너지는 오직 승리에만 집중될 수 있습니다. 복잡함은 실패의 지름길이고 단순함은 성공의 본질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습관은 뿌리 깊은 결핍 마인드의 증거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물건을 과도하게 쌓아두는 행위는 심각한 미래 불안과 결핍감에서 기인합니다. 나중에 혹시 필요할지도 몰라, 나중에 돈 없어서 다시 못 사면 어떡하지라는 공포가 여러분의 손을 묶고 물건을 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가난한 자의 결핍 마인드셋입니다. 반면 성공한 부자들은 풍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버려도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강력한 심리 훈련입니다. 과거의 낡은 물건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아직 당신의 잠재의식이 과거의 가난한 나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낡은 에너지와 과거의 기억을 비워내야만 새로운 부의 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비우면 우주는 반드시 그 자리를 새로운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비워야 비로소 채워집니다. 과거의 유령과 작별하고 미래의 풍요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6번째 주제입니다. 공간의 무질서는 당신의 내면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환자의 방 상태만 봐도 그 사람의 심리적 건강 상태를 거의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울증이 깊어질수록 가장 먼저 나타나는 외적 징후가 바로 위생과 정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과 우리의 내부 심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유기적 연결체입니다. 방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산만해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방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연결은 양방향입니다. 마음을 당장 고치기 힘들다면 방부터 고치면 됩니다. 어질러진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는 행위는 뇌에게 통제권이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내가 내 주변 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작은 성공의 감각, 즉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순간 우울감은 줄어들고 멈췄던 실행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청소는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확실한 정신과 치료제입니다. 당신의 주변을 정리하는 것은 곧 당신의 영혼을 정돈하는 것과 같습니다. 질서정연한 공간에서 질서정연한 생각이 나옵니다. 7번째 주제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장 침대 정리부터 시작하십시오. 해군 대장 윌리엄 맥레이브는 텍사스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침대 정리부터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행동이 하루의 첫 번째 승리가 되어 다음 과업을 완수할 도파민 에너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거창한 한 방의 도박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주 작은 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가장 눈에 띄는 쓰레기 3가지만 버리십시오. 1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 평생 당신에게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무거운 족쇄일 뿐입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을 쓰레기통에 과감히 던져 넣으십시오. 공간이 생기면 생각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지면 행동이 정교해집니다. 그리고 그 정교한 행동들이 모여 결국 당신의 자산 가치를 바꿀 것입니다. 작은 질서가 모여 거대한 성공을 만듭니다. 8번째 주제입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증명하는 지표입니다. 손님이 예고 없이 방문했을 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없는 집이라면 당신은 그 공간에서조차 당당하게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지저분한 공간에서 만들어진 생각은 결코 명료하거나 고결할 수 없습니다. 공간을 정돈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우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공간을 소중히 여길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공간은 당신의 에너지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지저분한데 어떻게 그 안에 불하는 맑은 물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들은 자신의 공간을 성전처럼 모십니다. 깨끗한 공간에서 명확한 직관이 나오고 그 직관이 수십억 수백억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공간을 지금 당장 부자의 품격에 맞게 재정의하십시오. 9번째 주제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과거의 자신과 작별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건에 감정을 이입합니다. 이 물건은 누가 준 건데, 이건 내가 힘들 때 샀던 건데라며 추억을 핑계로 물건을 쌓아둡니다. 하지만 물건은 추억 자체가 아닙니다. 추억은 당신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이지 물건 속에 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물건을 붙잡고 있는 것은 과거의 영광 혹은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겠다는 무의식적 선언입니다.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과거의 증거물들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물건을 비울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소유가 늘어날수록 자유는 줄어듭니다. 부자들은 소유보다 경험과 가치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물건을 관리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그 에너지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소유의 무게에서 벗어나십시오. 가벼워져야 더 높이 비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총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집이 지저분한 건 단순히 청소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을 끌어당기는 뇌의 잘못된 프로그래밍 때문입니다. 잡동사니는 당신의 집중력을 마비시키고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당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좁은 공간에 가둡니다. 물건을 창고처럼 쌓아두는 습관을 버리고 공간을 당신의 성공과 성장을 돕는 전략적인 기지로 재설계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공간과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위대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리치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부를 설계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강력한 솔루션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깨끗해진 공간에 거대한 부와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청소기를 들고 당신의 미래를 청소하십시오. 감사합니다.